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종로 보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예, 뭐 항상 바쁩니다. 예, 아니 전화도 많이 오고. 예, 전화도 많이 오고 예. 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마침 이제 황방면선도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케이블 방송 같은데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그쪽도 다시 이제 좀 큰 이슈화가 돼가지고 좀 이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이 중국 케이블에 나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예, 아니에요? 예. 아이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 난 그 얘긴가 했더니만 그건 아니군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예. 그쪽에서 이제 병원들 네트워크 쪽에서 예.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아. 이제 의사분하고 이제 중국 쪽 이제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회사 쪽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일이 많다 보니까 예, 예. 그쪽에서도 이제 막 실무진 넘어오고 또 실무진 넘어가야 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바빴습니다. 저번 주는. 아니 예. 대표님도 이제 종로를 떠나 중국에서 뭘 하나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150이더라고요. 네. 거기는 한 5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더 될걸요. 아 미세먼지 때문에 예. 가기 싫으시군요. 아, 싫습니다. 중국이나 아. 상해 가면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 네. 그렇군요. 케이블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 치료했던 환자들 이제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해서 중국 의사분들 중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예.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 자기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한국 의사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주시면 좋죠. 봐주시면 좋은데, 예. 아니 그거를 번역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딱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사협회나 이런데 예. 전체 공지로 좀 보게 해달라. 번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번역하고 혹시,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다가 지금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말하고 일본말하고 이제 한국말로 해가지고 예, 예. 이제 번역을 좀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올리면 저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예. 되게 관심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의사들은 되게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중국 의사처럼 인정을 하고 예.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도 배워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근데 거의 없지 않을까? 또 다른 분들은 예. 아유,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맞아. 새로운 걸 뭘 하기는 예. 좀 힘들 것 같고 예. 예. 그냥 하던 걸로 계속 우겨보자. 예, 그렇죠. 뭐 계속 이제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타성을 깨트리는 방법이 주변에서 당신 뭔가 변해야 된다. 예.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쵸.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걸 자꾸 물어봐야 그 사람들도 좀 정신 차리고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냥 혁신 몇 년 전부터 혁신만 계속 부르짖었지 혁신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도 예. 진짜 대단한 큰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못지않은 페이지뷰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입니다. 제발. 예. 그러면 오늘의 예. 본격적인 이야기 저희 애청자분들이 무지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설을 앞두고 소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준섭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사겠다 이런 예.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좀 난감한 일이긴 한데 예, 이게 조금 이제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 얘기는 이제 사석에서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소고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아시고 이제 드시더라도 좀 알고 드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종의 많이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포장을 좀 한번 벗겨 보시고 한번
안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라는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소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예. 저희가 황반변성 때도 겪었지만 예. 우리 대표님이 의사도 아닌데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또 분명히 하실 텐데 예. 조금이라도 덜 듣기 위해서 예.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이 소고기의 유통에 예. 대해서 잘 알게 되셨는지 예.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 4년 전 이제 소고기를 이제 수입을 하려고 네. 이제 미주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예전에 이제 광우병 사건이 터지면서 예. 소고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수입하셨던 분들이 힘드신 분들도 많았고 부도나신 분들도 많았고 과연 이게 소고기가 이제 수입산 소고기가 좋은 거냐 아니면 국산 소고기가 좋은 거냐 이제 한우죠. 이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미국 쪽에 이제 텍사스 지역 쪽으로 이제 제가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예. 소고기를 좀 유기농 소고기를 좀 수입을 하려고 이제 어. 가서 보고 이제 유통 과정을 쭉 보니까 좀 불편한 사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소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도 너무 많고요. 한국 예. 쪽도 너무 많고. 미국 갔을 때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가장 이제 소를 많이 키우는 동네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기농 소라든가 소고기가 질 좋은 소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를 이제 농장에서 이제 바로 좀 수입을 해보려고 그 농장하고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 농장주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순수 백인이신 거죠. 예.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뭐라고 내가 하셨는지. 이거를 왜 너희들한테 수출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 좋은 소고기를 우리만 먹지 왜 너희들한테 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좋은 거는 자기네들 먹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좋은 소고기는. 그리고 저도 이제 소고기를 하면서 이제 용어들을 이제 좀 들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이제 그레인 피드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글라스 피드라는 게 있고, 오가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말들은 두 분도 다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가닉은 들어봤어요. 오가닉만 예, 들어봤어요. 오가닉만 들어보셨겠죠. 예. 근데 그레인 피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료를 먹이는 소고요. 글라스 피드는 이 풀을 먹이다가 도축 직전에 사료를 조금 먹이는 소고, 그러니까 오가닉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오가닉으로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그 키우는 소를 말하더라고요. 소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예, 거군요. 구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흔히 먹는 이제 수입하거나 이게 먹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라인 피드라는 건데, 예. 이제 복합 사료, TMR 사료나 이제 옥수수 사료, 콩 사료 이런 것들을 먹이는 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거의 들어오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 피드 정도만 돼도. 예. 그리고 오가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거고 아예 수입이 안 됩니다. 예. 그 풀을 먹는 그라스 예, 피드와 그렇죠. 예. 오가닉 피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두 개가 완전히 틀립니다. 오가닉은 이제 진짜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는 건데 소가 초식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텍사스 지역의 어그리컬처 디파트먼트 쪽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닉 소를 키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 그게 보통 뭐 책으로 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을 따르게끔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닉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오가닉 소를 내가 오가닉 소를 그러니까 유기농 소를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 땅 자체를 한 7년 정도 이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땅이 오염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7년 동안 화학 비료를 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풀을 다 한번 베서 다 버려버리고 토양을 계속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리프레시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풀을 키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먹는 풀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풀을 잘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풀을 자르는 기계가 그 농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만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 한 마리당 12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00평이요? 예.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풀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소로 키울 수 있는 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된답니다. 아니 사람도 1200평에서 못 사는데. 예. 그거를 만족을 해야지 오가닉이라는 인증을 주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인증을 받는 거죠. 그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유기농 소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엄청 비싸겠네요.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일반 소고기보다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비싸긴 한데, 그것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래도 이제 고기가 워낙 이제 건강한 소다고 그래서 그런 소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고기를. 텍사스에 사는 소들은 우리 영화에서 봤던 뭐 예. 댈라스 카우보이
예. 그런 아저씨들 사는 그런 유기농 소겠네요. 그런 유기농 소죠. 와, 소 위에 등 타고 예.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시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유기농 소가 먹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맛은 없습니다. 아, 맛이 왜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 질감이 되게 질겨요. 오. 왜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연한 소고기를 네. 주로 선호를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질감이 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씹는 질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예. 걔들은 이제 육식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아. 소고기가 부드러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고기가 좀 질긴데 아. 근데 그 소고기를 이제 먹어보면 다른 소를 먹었을 때 다른 소가 싱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싱거워요? 그러니까 육즙 자체가 예. 틀린 거죠. 두 개를 아. 이제 구웠을 때 확실히 이제 유기농 소가 좋다라는 게 아는 거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라스피드는 이제 유기농 소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인데 그건 예. 이제 풀을 먹여서 키우다가 도축 직전에 살을 좀 찌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사료를 줘서 살을 좀 끼워서 이제 독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인피드라고 이제 사료만 주는 거는 이 집중적으로 이 공장형으로 해가지고 막 대량으로 이제 소를 생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99% 이상 이제 그라인피드죠. 사료만 먹은 네, 애들. 사료만 먹은. 그러면 그 사료와 풀만 먹은 애들도 유기농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뛰어놀면서 자라나요? 그건 아닙니다. 공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닥다닥다닥 네. 붙어가지고 하는 소는 이제 그라인피드 쪽만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라스피드 쪽만 돼도 이제 조금 방목을 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소고기들은 대부분 다 숙사에서 숙사 같은 이제 데서. 에서 나오는 소들인 거죠. 아. 아까 얘기하셨던 그 오가닉으로 예. 만들어진 소는 예. 미국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아예 수출을 안 하는 건가요? 수출을 하는데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하고 유럽 쪽만 좀 나가고 아.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됩니다. 미국 국내에서만? 네, 미국 국내에서만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한 80%에서 90%까지 다 그냥 미국에서 소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농장주가 예. 왜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했었을 때 예. 대표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소고기 먹고 싶다 우리도. 네, 우리도 먹고 싶다 그랬죠. 네. 근데 예. 아니 우리도 좀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팔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팔 게 없다. 팔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그 소는 어렸을 때 송아지 때부터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 아하.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다 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부터 유기농 소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막 송아지를 거기다 그냥 막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송아지 자체가 그 농장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되게 소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 들어갈 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소고기는 이제 수입을 못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뉴욕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렇게 네. 질겼던 거군요. 조금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드신 분들은 얘기를 한국 분들은 얘기하고 왜 질기냐고.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질긴 게 아니거든요. 예. 아.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질기 식감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두 분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 저희 할머니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한테 여쭤보시면 산우가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가 질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키울 때는 예예.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식감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 이제 요즘에 한창 뭐 TV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 얘기 이제 마블링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발 마블링이라는 얘기를 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블링 돼 있는 소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블링이라는 말 자체가 소고기에 기름이 들어가 예.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뭐 꽃처럼 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말 그대로 기름이거든요. 예. 근데 왜 기름을 돈 주고 먹냐 이거죠. 맞아, 맞아. 몸에 좋지도 않은 기름을. 근데 마블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안 좋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마블링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1900년대 미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소를 키우게끔 됐습니다. 예. 이제 공장형 축사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이제 소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키우게 된 배경이 이제 옥수수하고 콩이 이제 대량으로 재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료를 먹이면서 이제 대량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소를 도축해서 보니까 기름이 많은 거예요, 소에.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이제 팔아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대량으로 나온 소들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팔아먹을까 고민하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출산협회 쪽에서 마블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고기에 이제 기름이 아주 잘 퍼져 있어 아주 부드럽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수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일본 애들이 이제 그거를 수입하면서 이제 마블링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도 마블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미국 애들이 자기 먹기 싫은 거를 예. 일본이랑 한국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마블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단어인데,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구웠을 때 기름이 줄줄 흐르고 부드럽고 이런 게 소고기가 좋은 소고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속은 거네요, 우리가. 소고기 기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소고기는 37도가 돼야지 소 기름이 녹는데요. 아. 그러면 체내에 그 소고기 기름이 들어가면 녹지가 않고 그냥 떠다닌다는 거죠. 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라서 배출도 안 되고. 그럼 그 나쁜 기름을 왜 먹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꼭 굳이 비싼 돈을 꽃등심 그러면서 그 비싼 뭐 1인분에 막 몇만 원씩 하는 거를 왜 돈을 주고 사다 먹냐 예. 이거죠. 없어지지도 않는 소 기름이 결국 혈관에 달라붙는 거 네, 아니에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동맥경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요즘 보면 방송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뭐 마블링 그러면서 막 기름이 줄줄줄 흐르면 막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죠. 소라는 자체가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옥수수나 콩을 먹으면서 자란 소가 건강한 소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하. 그 예전에 일본에서 벼락을 맞은 사과들이 예.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낙과를 하면은 예. 거기 이제 농장주가 야 이제 망했구나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벼락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예. 근데 이 사과를 먹으면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합격 사과인가? 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협회에서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만들고 이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이제 팔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입맛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된 거네요. 많이 세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이 뻐석살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뻑뻑한 그 살만 있는 부위와 적당히 기름이 섞인 부위를 같이 먹으면 저도 섞인 부분을 더 선호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요리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약간 부드러운 것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예. 이제 기름이라든가 힘줄이 녹으면서 이제 그런 질감이라든가 이제 부드러워진대요.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숙성이란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노동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숙성이란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기름이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숙성한 고기랑 비슷해진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유통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돼서 그렇군요. 좀 안 좋은 부분들인 거죠. 예. 아니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마블링 들어간 고기를 오히려 안 먹겠네요. 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들어보시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포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용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아 이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고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먹더라도 그 유기농 미국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유기농은 없으니까 유기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이건 이제 여담인데 예. 처음에 이제 그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올 때 유기농이란 단어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유기농 소고기. 예. 근데 한국 그 농가에서 보니까 자기네는 유기농이 없거든요. 한국 농가에서. 근데 유기농으로 들어오면은 한국 축산이 이제 많이 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 유기농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농수산부에서 자기네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유기농 소를 규정해 줄 수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소를 쓰면 안 된다. 아, 규정이 없으니까 쓰지 말라.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올 때 이제 약간 편법으로 청정우라고 해서 들어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청정우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아니 된 근데 거죠.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규정이 없으니까 써도 되는 거지. 규정이 있어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예, 하죠? 좀 이제 거꾸로 이제 걔들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한우 농가들이 한국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호주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대규모로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한국은 대규모로 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신다는 분도 뭐 한 150두, 200두 정도예요. 예, 예. 근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보통 2,000두, 3,000두 막 이렇게 키우니까 얘기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우 농가들이 힘드는 게 한우 농가가 이제 축협이라고 그러지 농협이라고 축협이나 농협들이죠. 예, 예. 이 한우 농가를 위해서 생겨난 단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한우 농가를 위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맞아요. 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 농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우 농가한테 사료를 팔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우유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문제 생기면 뭐 이제 돈 대출해주면서 금리 받아가고 맞아요. 금리 장사한다고. 예. 그러면은 농가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낼 때 항상 농어촌 세금 내시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 특별세. 를 항상 예. 내잖아요. 근데 그게 농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예. 농가를 위해서 안 쓰여진다라는 거죠. 예. 전혀. 그 조직과 관련해서는 네. 또 한번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청정우 다시 좀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호주의 청정우는 예, 호주의 유기농 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유기농. 왜 맛이 그닥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소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이제 소가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도 있고 와규라는 소도 있고 이제 블랙 앵거스라는 것도 있고 앵거스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화이트 앵거스도 있고 뭐 브라운 앵거스도 있고 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호주산 소가 소 자체 품종이 그러니까 미국 쪽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호주산 소 자체가 맛이 좀 다른 소에 비해서 싱거운 소랍니다. 맛이. 아, 품종 예, 자체가. 품종 자체가 그리고 와규는 이제 약간 이제 교합이 된 소라서 예. 와규가 좋은 소고 그다음에 앵거스가 이제 블랙 앵거스라는 소가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가장 좋은 소고 브라질 쪽에 있는 쪽 소가 또 상당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소 품종에 따라서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아하. 품종에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유기농이라고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유기농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아, 어쩐지 호주소 저는 이제 싸서 자주 예. 사는데 예. 기름이 아무래도 한우보다는 적더라고요. 예, 한우보다는 그러니까 사료를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사료만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럼 당연히 지방이 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이제 소를 한 100두에서 150두 정도 키우는 농가라 하더라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예. 그 소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만 먹고 계속 살만 찌우는 거죠. 예. 아. 텍사스에 3,000마리 네. 농장주는 네. 그 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냥 풀어놓는 거죠. 오. 아. 그러니까 농장이 한 3,000마리 정도가 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농장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농장 규모가 아니에요. 보통 한 200만 평에서 300만 평. 그러면 에버랜드만 하겠네요.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고 이제 지들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예.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소가 자기 땅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얘기가 우스개 얘기를 하게 하면은 어느 순간 가보니 소가 10마리가 늘어있더라, 뭐 20마리가 늘어있더라, 뭐 이런 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나요?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송아지가 나온 거죠. 아니 오. 수의사가 그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예. 워낙 큰 면적에 분포돼 있다 예. 보니까 예. 어디 이제 구석에서 있다가 그 송아지를 낳으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와하. 그렇게 나오기도 예. 하는군요. 그러면 어미가 예. 자기가 알아서 예.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방 접종이라 이런 거는 하긴 하는데 예예. 보통 이제 임신 주기가 되면 소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임신 테스트도 하고 하긴 하는데 예. 대부분 다 이제 검증은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그럴 많으니까. 수 아유, 있겠네. 왠지 그 GPS 칩을 하나씩 다 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농장 자체 풀을 깎을 때 GPS를 달고 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면 길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텍사스는 이제 워낙 땅이 크지 않습니까? 남한의 그렇죠. 7배 정도 되니까. 예. 근데 그쪽에는 이제 소를 키우는 데는 산악 지역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벌판이니까. 아.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파트너가 있어서 이제 물어보면 예. 자기는 산을 본 적이 잘 없대요.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긴 한데 그쪽에는 산이 없어서 산을 잘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지평선인 거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데니까 거기서 이제 개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그러고 이제
하다가 이제 기간 되면 이제 소 잡고 뭐 이러는 거죠. 맞아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예. 거기 나오는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놀라운 얘기가 예. 뭐냐면 한국은 왜 이렇게 도시 안에 산이 많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네 나라는 산을 만나려면 몇 시간 나가야지 산이 보이지 도시 안에 산이 있는 데가 없다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하물며 핀란드 같은 데도 핀란드가 우리는 보통 보면 산악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핀란드에 온 친구들도 산을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되게 멀리 가야지 된대. 서울이 되게 신기한 도시래요. 그러니까요. 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텍사스 출장 가 보면 산이 없습니다 전혀. 아하. 안에 구름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죠. 그냥. 벌판. 네, 그냥 벌판이죠. 예. 아니 그러면 울타리는 있습니까? 예, 울타리는 또 다 있어요. 울타리는 다 네, 있어요. 네, 다 있고 그 농장 저희 파트너 때문에 농장을 갔는데 자기네 농장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쭉 갔는데 아직까지 자기 농장이래요. 20분 갔는데도 네, 갔는데도 어디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른대요. 자기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펜스 친 쪽이 다 자기네 거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드론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농장 안에서 이제 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워낙 넓으니까. 양은 이렇게 강아지들이 돌보고 이러잖아요. 네. 양치기 뭐 네.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소는 그런 거 없어요? 소는 거기 사람들 보면 이제 카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 타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말 타고 네, 다녀요. 진짜 말 타고 다니고. 이야. 말 타고 다니고 진짜 이제 뭐 이제 총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소 키우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쪽은 이제 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먹이 주는 것도 그냥 잘라놓은 풀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뜯어 먹는 거고 그리고 풀을 이제 그 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아 놓는 건데 풀을 잘라가지고 롤을 감아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냥 만들어놔요. 그럼 이제 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냥 뜯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면서 하는 게 아니고 풀을 자르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소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뜯어먹고 가고 뜯어먹고 가고. 예. 총은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텍사스는 워낙 뭐 총이 많으니까. 소 도둑놈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를 해드리면 텍사스는 소를 도둑질 해가면 예. 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형? 텍사스는 소를 훔쳐가면 예. 최고 형량이 30년입니다. 오. 텍사스 쪽에서는 소가 워낙 큰 재산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전부터 그래서 예. 그 소 도둑에 대해서 형량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30년이라면 거의 살인범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형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가장 무서운 욕이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 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에 대한 게 많이 세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즘 주위에 보시면 정육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 예.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예. 저희 어렸을 때보다 정육점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정육점들이. 그럼요. 빨간 그렇죠. 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시면서 정육점들이 없어졌을 겁니다. 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희한한 게 그 정육점이 없어진 시기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맞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이제 광고 전단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할인을 엄청나게 했어요. 특히 육류에 대해서. 기억하실 맞아. 거예요. 예, 그런 게 예,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네 정육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싹 대형 유통사에서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서 지금은 예전 정육점보다 가격이 더 높죠. 근데 소에 대한 유통 마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요? 네, 도축을 할 때 소 한 예. 마리를 도축을 해서 경매를 할 때 이제 최등급 소를 받은 게 한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사이에서 이제 경매가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육이라는 과정하고 정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예. 그게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그 소가. 그러면 그 중간에 받아가는 유통 마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오, 네, 3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3배가 넘죠. 넘네요. 네, 예. 너무 금액이죠. 그래서 소를 훔치면 30년을 예. 징역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소가 도축을 해가지고 경매를 할 때는 소 한 마리를 이제 경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팔다리, 예. 예. 이제 뭐 앞다리, 뒷다리 다 달린 소 한 마리. 그럼 이제 지육이라는 게 이제 반을 이제 거의 자르는 예. 수준이거든요. 반을 자르든 안 그러면 4분의 1을 내든 그럼 그게 뭐 마트나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육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뼈에서 이제 살을 발라내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죠. 뛰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마진이
마진이 육류에 대한 마진이 일반적인 유통 마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 그 금액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비싸게 저희가 사 먹는 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일반 농가분들은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소가 왜 비싸냐고 얘기를, 그러니까 소가 너무 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값이 너무 적다고. 근데 농가에서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죠. 중간에서 다 빼먹으니까 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유통 마진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합당한 유통 마진이 있고 이익이라는 게 농가들한테 가야지 농가들이 제대로 된 이제 소를 키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아지를 사서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도 먹여야 되고 돌봐주기도 해야 되고 뭐 약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소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남는 게 없으면 그 소한테 좋은 사료를 먹일까요? 좋은 사료 안 먹일 거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사료 먹이고 그다음에 뭐 계속 이제 인공적인 사료 먹이는 거고 TMR 사료 계속 주는 거고, 그러니까 건초를 못 먹이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면 소가 건강한 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를 저희가 또 사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소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항생제를 많게는 5배에서 크게는 20배까지 많이 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항생제 덩어리를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생제 덩어리를 먹는 꼴이 돼버리는 거고, 건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초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들이 먹는 우유를 짜는 소가 먹던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소가 먹던 그 건초라는 거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풀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풀이 나죠. 풀이 나는데 이제 예. 그건 이제 지푸라기라고 하는 거죠. 벼 하는 예. 지푸라기. 볏짚. 네, 볏짚이죠. 예. 볏짚은 그 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영양분이 빵입니다. 그럼 그건 디저트예요?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먹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보통 하루에 5kg 정도의 풀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풀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죠. 예예. 그러니까는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먹이는 거고, 나머지는 사료나 안 그러면은 TMR 사료를 줘서 살을 찌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초라는 거를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전량 이제 미국 쪽에서 한 99% 이상 수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초를 미국에서 수입해요? 예. 그러니까 와. 전 세계의 건초량 중에 예. 한 9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걸 또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좀 안 좋은 사실이 있어요. 가장 질 좋은 건초는 일본에서 전량 다 가져갑니다. 주위에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일본 가서 우유를 마시고 유제품을 먹으면 참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좋은 초로 먹이거든요. 좋은 건초로 먹은 소들이 좋은 우유를 짜기 때문에 유제품들이 맛있는 거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건초들은 그거보다 좀 등급이 낮은 건초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안 좋은 풀을 먹이게 되는 거죠. 아니 일본 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부분이 딱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단히 생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싼 것만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초를 가져와도 싼 것만 가져오는 거고, 아이고. 다른 뭐 다른 제품들을 수입할 때도 다 싼 것만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제 한우 농가들 이제 소 키우는 거 보면 가장 그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골길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하얀색 비닐로 막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말하는 거 예, 보시면, 예. 네. 그 볏짚 아니에요? 네, 그거 볏짚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소들이 먹거나 안 그러면 그 우리에다가 이제 깔아주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예. 쓰는 거거든요. 그 볏짚에 농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러겠네. 그거를 전혀 검증 없이 소가 먹어요. 그냥 둘둘둘 말아놓은 거를 그냥 가져가서 소들을 먹이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전혀 안 해요. 농수산부에서 그 정도는 검수를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뭐 매뉴얼도 없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농가들에서 잘라놓은 거 그냥 먹이면 먹여도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농약이 들어있는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저희가 먹는 꼴이 되고, 혹시 그 볏짚이 그 논에서 나오는 그 쌀이나 이런 것들은 농약을 전혀 안 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도축 과정에서는 소에 농약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있는지 검사 안 하나요? 그 이제 뭐 역학 구조라고 그러는 예. 거죠. 예, 예. 그거를 검사를 거의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도축을 해서 예. 도축을 하고 그 소에 대해서 소 고기에 대해서 뭐 빛깔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화학 성분을 조사를 해서 이 소에 무슨 뭐 얼마만큼 뭐 누적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등급만 매기는 거예요. 등급만 매기는 거죠. 와하. 등급만 매기는 거지 이 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료를 먹으면서 어떻게 컸다라는 거에 대한 뭐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전혀 안 하는 거죠. 아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한우가 비싸게 먹는 이유가 소고기 이력제나 뭐 이런 거라서 예. 등급을 매겨주면 그 등급 보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예. 그 전에 먹었던 사료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이 나오는데 예. 소고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소가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할 수가 없죠. 걔네 예. 귀에 이렇게 고유 번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농가에서 그냥 이제 자기네들 소라는 표식인 거고. 아 도둑질 맞지? 예, 도둑질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한 거고요. 네. 국내에 이제 소가 한 250만 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게. 네. 그 250만 두를 다 할까요? 다 하는 다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에서 한 5% 사이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 예. 뭐 12씩, 20두씩 키우는 뭐 소규모 농가들에서까지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일일이 찾을 수는 없고요. 이 소고기 이력제를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큰 규모,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뭐 하림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것들 아니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네. 우리가 구충약 이런 걸 먹지 않아도 네. 몸에 기생충이 없어진 거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우리는 셀프로 농약을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나게 예. 먹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마트나 이런 데서 소고기 살 때 보면 거기에 소는 다 소고기 이력제가 적용된 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거기는 대기업에서 만든 소만 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거는 아닌데 예. 소가 이제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 이력제를 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를 그 맨 밑단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도축을 하면서 대충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밑단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뭘 먹었는지가 검증이 전혀 검증이 안 안 되는 거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완전 사기 아니에요. 이 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 그리고 무슨 사료를 먹었는지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 키웠는지 이런 것들이 100% 나오는 거죠. 도축이라는 걸 할 때 그냥 개인이 와서 도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소를 사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몰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내가 한 거야라고 쭉 쓰면 누가 키워서 팔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도축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력제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동네 정육점은 예. 그런 거 요즘은 있어요. 소 잡는 날 해가지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를 그러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소규모 도축장에서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올리는 경우 이제 그건 이제 그쪽 유통망을 타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네. 경우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더 문제라고 그거는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 소가 뭐를 먹었는지 아니면 그 소가 어떤 식으로 자랐는지 그 소를 어떻게 잡았는지 전혀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렇고 저희 애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한우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비싼 돈을 주고 먹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고기 이력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검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우가 소는 한국 소가 맞죠. 예. 근데 먹는 사료도 수입산. 어. 그리고 항생제 맞는 것도 수입산. 나머지 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다 수입인 거죠. 소만 한국 소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농림부 이런 예.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농가부터 이제 생각이 좀 틀리긴 한데 농가부터 자기네들이 리포트를 하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요식행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따져보고 그리고 토양까지 검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토양 샘플도 해가지고 공인된
기관에서 그 토양 샘플까지 다 완벽하게 거쳐야지만 이제 인증서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괜찮은 소다 아니다라는 거를 다 인증을 하나씩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우리나라 농림부 공무원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는 겁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건데 예. 도대체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네. 애청자분들 중에 공무원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 일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신 분들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을 흘려놓듯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부가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일부라고 얘기하셔야 네, 네, 돼요. 네. 그런 부분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려는 분들도 예. 막히는 거죠. 그러겠네.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왜 그렇게 하냐,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말단 공무원이 뭔 자기가 무슨 영화를 그러니까. 보겠다라고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만 안 왜 하는 송곳처럼 튀어나와 하면은 그렇죠. 그럼 그러지. 네 처자식도 먹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광우병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공무원조차도 그냥 입을 닫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뭐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네. 그 광우병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등급이 2등급인가로 알고 있는데 국제 규격상 예. 1등급인가 2등급으로 돼 있고 미국도 거의 같은 등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한국은 그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광우병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농림부에 계신 예. 이 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안 먹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공무원 분들이 그런 이제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 일 뭐 소위 말해서 페이퍼 작업만 하는데 네. 온 힘을 다 쏟는다 그러면 농가를 돌볼 맞아요. 그 여유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 공무원들은 농림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든 신경이 농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가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장관 쪽에 가 있죠. 그렇죠. 국장한테 가 있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예, 이제 발목 잡는 사람들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는 특정 직군들은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안 늘려도 될 농무원은 안 늘려도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소방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늘려서 농가분들이 좀 하기가 편하게 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우 농가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소를 안 키우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겠네. 키워봐야 힘만 들고 제값도 못 받고 뭐 맨날 뭐 수입산 고기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아직 못했어요. 예. 뭐냐면요, 그럼요.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예. 그럼 무슨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한우도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 좋은 소고기는 수입이 아예 안 되고 있고 예. 그럼 먹을 소고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돼지고기 먹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예. 이번 주에는 시간이 다 돼서 못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 시간에 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설 전이죠. 그러니까 예. 소고기 사는 거 조금만 더 늦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 학급은 다 한국으로 들어온다. 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유통 기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 모 커피 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A급 원두는 북미, 유럽, 일본으로 가고 예. B급이 이제 한국 같은 데 오고 C급은 중국으로 간다. 예. 굉장히 그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유통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싼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싼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유통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네가 진짜 모르면 가장 비싼 걸 골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는 안 봅니다. 왜냐면 그러겠죠. 그거는 가게 값에 대한 그 밸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손해는 안 봅니다. 싼 거를 찾다 보면 마각이 딱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싼 걸 안 찾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은 비싼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건초를 사러 미국에 가도 비싼 것만 가지고 들어오고 걔들은 무조건 사도 제일 비싼 것만 무조건 비싼 것만. 물론 경제가 이제 그만큼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본사에서 그걸 좀 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도 없고. 제가 걸잖아요. 여러 사람이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하급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컴플레인을 제대로 안 걸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시애틀 스타벅스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틀릴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스타벅스에서 쓰는 원두가 코나 커피를 씁니다. 3대 이제 커피 중에 하나가 이제 코나 커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100% 코나를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10%짜리 코나를 씁니다. 90%는 딴 거를 섞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만큼. 전문 용어로 포대가리. 그렇죠. 아하. 저희가 이제 말미에 이렇게 떡밥을 던졌으니까 요 커피 얘기는 또 나중에 하는 걸로. 긴 시간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 너무 진짜 놀랍게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 그렇지만 좀 희망이 있는 이야기도 좀 섞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소고기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큰일 났어요. 참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소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문제죠. 문제인데 나쁜 거를 먹느냐 좋은 거를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나쁜 거를 먹느냐 조금 덜 나쁜 거를 먹느냐가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아이고.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채식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그 사람들도 좀 정신 차리고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냥 혁신 몇 년 전부터 혁신만 계속 부르짖었지 혁신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도 진짜 대단한 큰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못지않은 페이지 뷰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입니다. 제발.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저희 애청자분들이 무지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설을 앞두고 소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준섭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사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좀 난감한 일이긴 한데 이게 조금 이제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다 보니까 저도 이 얘기는 이제 사석에서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소고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이제 드시더라도 좀 알고 드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종의 많이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포장을 좀 한번 벗겨 보시고 한번 안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저희가 황반변성 때도 겪었지만 우리 대표님이 의사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분명히 하실 텐데 조금이라도 덜 듣기 위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이 소고기의 유통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 4년 전 이제 소고기를 이제 수입을 하려고 이제 미주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예전에 이제 광우병 사건이 터지면서 소고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수입하셨던 분들이 힘드신 분들도 많았고 부도나신 분들도 많았고 과연 이게 소고기가 이제 수입산 소고기가 좋은 거냐 아니면 국산 소고기가 좋은 거냐 이제 한우죠. 이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미국 쪽에 이제 텍사스 지역 쪽으로 이제 제가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소고기를 좀 유기농 소고기를 좀 수입을 하려고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유통 과정을 쭉 보니까 좀 불편한 사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소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도 너무 많고요. 한국 쪽도 너무 많고. 미국 갔을 때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가장 이제 소를 많이 키우는 동네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기농 소라든가 소고기가 질 좋은 소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를 이제 농장에서 이제 바로 좀 수입을 해보려고 그 농장하고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 농장주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순수 백인이신 거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뭐라고 내가 하셨는지? 이거를 왜 너희들한테 수출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좋은 소고기를 우리만 먹지 왜 너희들한테 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좋은 거는 자기네들 먹기도 벅차다는 거. 좋은 소고기는. 그리고 저도 이제 소고기를 하면서 이제 용어들을 이제 좀 들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이제 그레인 피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글라스 피드라는 게 있고, 오가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은 두 분도 다 못 들어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육즙 자체가 틀린 거죠. 두 개를 이제 구웠을 때 확실히 이제 유기농 소가 좋다라는 게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스피드는 이제 유기농 소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인데 그건 이제 풀을 먹여서 키우다가 도축 직전에 살을 좀 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료를 줘서 살을 좀 끼워서 이제 독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인피드라고 이제 사료만 주는 거는 집중적으로 공장형으로 해가지고 막 대량으로 이제 소를 생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99% 이상 이제 그라인피드죠. 사료만 먹은 애들. 사료만 먹은. 그러면 그 사료와 풀만 먹은 애들도 유기농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뛰어놀면서 자라나요? 그건 아닙니다. 공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는 손이 이제 그라인피드 쪽만 있는 거고, 이제 그라스피드 쪽만 돼도 이제 조금 방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소고기들은 대부분 다 축사에서 이제 에서 나오는 소들인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오가닉으로 만들어진 소는 미국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아예 수출을 안 하는 건가요? 수출을 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하고 유럽 쪽만 좀 나가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됩니다. 미국 국내에서만. 미국 국내에서만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한 80%에서 90%까지 다 그냥 미국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농장주가 왜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했었을 때 대표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소고기 먹고 싶다 우리도. 우리도 먹고 싶다 그랬죠. 근데 아니 우리도 좀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팔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팔 게 없다. 팔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그 소는 어렸을 때 송아지 때부터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유기농 소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막 송아지를 거기다 그냥 막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송아지 자체가 그 농장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되게 소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 들어갈 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소고기는 이제 수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렇게 질겼던 거군요. 조금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드신 분들은 한국 분들은 얘기하고 왜 질기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질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질기 식감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두 분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 저희 할머니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한테 여쭤보시면 산우가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가 질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키울 때는.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식감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요즘에 한창 뭐 TV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 얘기 이제 마블링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발 마블링이라는 얘기를 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블링 돼 있는 소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블링이라는 말 자체가 소고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뭐 꽃처럼 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기름이거든요.
근데 왜 기름을 돈 주고 먹냐 이거죠. 맞아. 몸에 좋지도 않은 기름을. 근데 마블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안 좋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마블링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900년대 미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소를 키우게끔 됐습니다. 이제 공장형 축사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이제 소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키우게 된 배경이 이제 옥수수하고 콩이 이제 대량으로 재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료를 먹이면서 이제 대량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소를 도축해서 보니까 기름이 많은 거예요, 소에.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이제 팔아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대량으로 나온 소들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팔아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팔아먹고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 축산협회 쪽에서 마블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고기에 이제 기름이 아주 잘 퍼져 있어 아주 부드럽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수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그거를 수입하면서 이제 마블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도 마블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미국 애들이 자기 먹기 싫은 거를 일본이랑 한국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마블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소고기를 구웠을 때 기름이 줄줄 흐르고 부드럽고 이런 게 소고기가 좋은 소고기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속은 거네요, 우리가. 소고기 기름 이 자체가 사람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근데 소고기는 37도가 돼야지 소 기름이 녹는데요. 그러면 체내에 그 소고기 기름이 들어가면 녹지가 않고 그냥 떠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라서 배출도 안 되고. 그럼 그 나쁜 기름을 왜 먹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꼭 굳이 비싼 돈을 꽃등심 그러면서 그 비싼 1인분에 막 몇만 원씩 하는 거를 왜 돈을 주고 사다 먹냐는 거죠. 없어지지도 않는 소 기름이 결국 혈관에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동맥경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요즘 방송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마블링 그러면서 막 기름이 줄줄줄 흐르면 막 좋은 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죠. 소라는 자체가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옥수수나 콩을 먹으면서 자란 소가 건강한 소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하. 그 예전에 일본에서 벼락을 맞은 사과들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낙과를 하면은 거기 이제 농장주가 야 이제 망했구나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벼락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근데 이 사과를 먹으면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합격 사과인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렸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협회에서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만들고 이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팔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입맛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된 거네요. 많이 세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 뻐석살이라고 그러나요? 그 뻑뻑한 그 살만 있는 부위와 적당히 기름이 섞인 부위를 같이 먹으면 저도 섞인 부분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요리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약간 부드러운 것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기름이라든가 힘줄이 녹으면서 이제 그런 질감이라든가 이제 부드러워진대요.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숙성이란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노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숙성이란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기름이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숙성한 고기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오가닉은 들어봤어요. 오가닉만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레인 피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료를 먹이는 소고요. 그라스 피드는 풀을 먹이다가 도축 직전에 사료를 조금 먹이는 소고, 오가닉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오가닉으로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그 키우는 소를 말하더라고요. 소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군요. 구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먹는 이제 수입하거나 이게 먹는 게 이제 그라인 피드라는 건데 이제 복합 사료, TMR 사료나 이제 옥수수 사료, 콩 사료 이런 것들을 먹이는 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거의 들어오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스 피드 정도만 돼도. 그리고 오가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거고 아예 수입이 안 됩니다. 그 풀을 먹는 그라스 피드와 오가닉 피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두 개가 완전히 틀립니다. 오가닉은 이제 진짜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는 건데 소가 초식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텍사스 지역의 어그로컬처 디파트먼트 쪽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닉 소를 키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보통
뭐 책으로 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닉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오가닉 소를 내가 오가닉 소를 그러니까 유기농 소를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땅 자체를 한 7년 정도 이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땅이 오염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7년 동안 화학 비료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풀을 다 한번 베서 다 버려버리고 토양을 계속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리프레시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풀을 키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먹는 풀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풀을 잘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풀을 자르는 기계가 그 농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만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 한 마리당 12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00평이요? 예.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풀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소로 키울 수 있는 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된답니다. 아니 사람도 1200평에서 못 사는데 그거를 만족을 해야지 오가닉이라는 인증을 주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인증을 받는 거죠. 그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유기농 소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엄청 비싸겠네요.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일반 소고기보다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비싸긴 한데 그것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이제 고기가 워낙 이제 건강한 소다 그래서 그런 소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고기를. 텍사스에 사는 소들은 우리 영화에서 봤던 뭐 댈라스 카우보이 그런 아저씨들 사는 그런 유기농 소겠네요. 그런 유기농 소죠. 소 위에 등 타고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시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기농 소가 먹어보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맛은 없습니다. 맛이 왜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질감이 되게 질겨요. 왜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연한 소고기를 주로 선호를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질감이 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씹는 질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걔들은 이제 육식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소고기가 부드러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고기가 좀 질긴데 근데 그 소고기를 이제 먹어보면 다른 소를 먹었을 때 다른 소가 싱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종로 보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뭐 항상 바쁩니다. 아니 전화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마침 이제 황방변선도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케이블 방송 같은데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그쪽도 다시 이제 좀 큰 이슈화가 돼가지고 좀 이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중국 케이블에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난 그 얘긴가 했더니만 그건 아니군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병원들 네트워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분하고 이제 중국 쪽 이제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회사 쪽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요?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일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막 실무진 넘어오고 또 실무진 넘어가야 되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바빴습니다. 저번 주는. 아니 대표님도 이제 종로를 떠나 중국에서 뭘 하나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150이더라고요. 거기는 한 5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더 될걸요. 미세먼지 때문에 가기 싫으시군요. 싫습니다. 중국이나 상해 가면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케이블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 치료했던 환자들 이제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에서 중국 의사분들 중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 자기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한국 의사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주시면 좋죠. 봐주시면 좋은데. 아니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딱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사협회나 이런데 전체 공지로 좀 보게 해달라. 번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번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다가 지금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말하고 일본말하고 이제 한국말로 해가지고 예, 이제 예. 번역을 좀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올리면 저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예. 되게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의사들은 되게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중국 의사처럼 인정을 하고 예.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도 배워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근데 거의 없지 않을까? 또 다른 분들은 예. 아유,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맞아. 새로운 걸 뭘 하기는 예. 좀 힘들 것 같고 예. 예. 그냥 하던 걸로 계속 우겨보자. 예, 그렇죠. 뭐 계속 이제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타성을 깨트리는 방법이 주변에서 당신 뭔가 변해야 된다. 예.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쵸.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걸